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 공유 부분까지 문제풀이 했었고요. 이론 끝냈었죠. 자, 문제부터 보면서 다시 한번 문제 보면서 이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10페이지의 1번 문제 보시면은 쌀의 도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함량이 증가하는 영양소는 이라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정도를 물었는지 아니면은 도정류를 물었는지 라고 했는데, 도정도가 높아진다 라고 했던 것은 현미에서 다 깎아버린 백미로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백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안쪽에 들어있는 배유 부분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찾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탄수화물로 가야 되고요. 3번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공유의 입자 중에서 같은 문제예요. 결국 1, 2번은 공유의 입자 중에서 전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부분은 라고 물었잖아요. 과피, 종피, 호분층은 겨층이고 배아는 쌀룬이고 전분, 탄수화물 들어있는 것은 배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5번으로 찾으셔야 되고요. 다음 3번, 메밀에 들어있으면서 혈관의 저항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메밀에 들어있는 성분은 루틴이에요. 루틴으로 해서 고혈압에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2번에 나와 있는 사포닌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건 거품, 두류라든지 이러한 것에서 팥이라는 거에 있어서 거품을 일으키는 것들이고요. 나린진 같은 경우에는 감귤류의 쓴맛 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알리시인 같은 경우에는 마늘의 매운맛이에요. 마늘의 매운맛이고, 솔라닌 같은 경우에는 감자의 독이에요. 햇빛에 의해서 발생되는 독, 감자독. 그래서 메밀에 들어있는 성분은 루틴, 혈관을 튼튼하게, 그래서 고혈압에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루틴 성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4번, 보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보리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호르데인, 호르데닌 맞아요. 그 다음에 자, 보리에 비타민 B군 및 C의 함량이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보리에 비타민 B는 있지만 C는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보리에는 2% 내외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보리의 비타민은 도정에 의한 손실이 적은 편이고요. 보리의 단백질은 리신, 트레오닌, 트립토판. 뒤쪽에 트레오닌, 트립토판 몰라도 돼요. 앞쪽에 리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유에는 쌀, 보리 이러한 거에는 특히 리신이 부족하더라 라고 해서 제일 부족한 것은 제1, 제한 아미노산,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부족한 첫 번째를 제1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유에서는 제일 부족한 것을 일반적으로 리신을 꼽아요. 제일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다음 5번 보시면 공유의 외피의 주요 구성 성분은 무엇인가 라고 했잖아요. 바깥쪽 아까 겨층 이란 거에 과피, 종피, 호분층 이런데 겨층에 들어있었던 거에는 주로 우리가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와 같은 조섬유 해당이 되는 답은 1번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공유 이러한 거에 바로 섬유질이 많다라는 내용이 이러한 거였고요. 자, 6번 쌀의 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쌀의 도정도가 높아질수록, 즉 백미 쪽으로 가까울수록 탄수화물의 함량 비율은 많아지고요. 현미는 바깥쪽에 외피, 배유, 배아 그걸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것은 현미. 백미 같은 경우에는 바로 8%에 해당이 되는 겨층하고 배아 부분을 다 제거한 것을 얘기를 한 거고요. 도정도가 높아질수록 섬유질의 함량 비율은 낮아지겠죠. 그 다음 도정율이 높을수록 소화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도정율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거는 도정률은 현미 무게분의 도정후 쌀 무게였잖아요. 도정후 쌀 무게였기 때문에 현미는 100이었을 것이고 백미 쪽으로 내려올수록 많은 부분의 쌀이 날아갔으니까 제일 낮아야 되는 것이 백미 쪽에 가깝잖아요. 도정률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도 안 깎았다는 뜻이에요. 그건 현미예요. 현미가 소화율이 높진 않잖아. 그러니까 5번이 틀린 문장이죠. 다음 보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라고 물었죠. 보리를 고열 증기에 쪄서 확 눌러버린 거, 이거를 압맥이라고, 눌렀다, 압맥. 가운데 홈을 따라서 가운데 부분을 제거하고 쌀처럼 비슷하게 만든 것을 할맥이라고 한다 라고 했고요. 보리 단백질은 리신, 트레오닌, 트립토판의 함량이 적다라고 했죠.
7번에 3번이 틀린 거고요. 보리에는 비타민 B는 있는 편이었고요. 호르데인이 들어있다라고 했죠. 7번에 3. 8번 밥 지을 때 물의 분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햅쌀은 묵은 쌀보다 물의 분량을 적게 잡는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피법으로 보았을 때 밥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1.2배 정도의 물을 붓는다라고 했었을 때 햅쌀은 아직 덜 말렸기 때문에 1.0배 정도라면 오래된 묵은 쌀은 수분이 많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1.4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햅쌀일수록 물량을 적게 잡아야 돼요. 맞고요. 2시간 이상 침수시킨 쌀은 동량의 물을 잡는다. 맞아요. 1대1 정도로. 쌀의 양이 많아지면은 물의 분량도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더 많이 질척해진 밥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5, 6인분에 보시면은 밥을 지을 때 부피로는 1.2배였고 무게를 물어볼 땐 1.5배였어요. 그래서 부피를 물어봤는지 무게를 물어봤는지. 그 다음 밥을 지을 때 사용해야 되는 물의 양은 호화에 필요한 물 더하기 증발되는 물의 양 합해서 정한다라고 했고 답은 3번이죠. 8의 3번. 그래서 일반적으로 5, 6인분의 밥을 지을 때 5, 6인분이었을 때 1.2배였다면은 더 늘어나서 10인분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1.0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8의 3번이었고 9번에 밥을 지을 때 쌀의 전분을 빨리 호화시키려면 그랬잖아요. 정백도가 높을수록 이라는 뜻은 현미보다 백미가 껍질층이 없으니까 정백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이거 도종도를 말하는 거예요. 도종도가 높을수록 좋을 것이고 수침 시간이 길수록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pH가 낮을수록 이라고 얘기했는데 pH를 굳이 이거를 문제화 시키려고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7을 기준으로 해서 알칼리가 더 밥이 잘 되겠느냐 아니면은 산성 쪽이 더 밥이 잘 되겠느냐 라고 했는데 산으로 가면 단단해져 버려요. 그래서 알칼리 쪽이 오히려 약간은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pH가 낮을수록이 아니라 중성이나 약알칼리 쪽이 좋은 거고요. 쌀의 저장 기간이 긴 거 묵은 쌀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10번에 밥 맛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맞는 것은 그랬죠. 조리 용수의 pH는 7 내지 8 정도가 적절하고요. 지나치게 건조된 쌀은 밥맛이 없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열원을 뭐 장작을 이용했느냐 가스를 이용했느냐 이 말이에요. 조리 용기의 재질, 예를 들어서 냄비냐 가마솥이냐 돌솥이냐 이런 것들 밥맛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그 다음 맛있는 밥에는 아스파틱 엑시드, 글루타믹 엑시드와 같은 아스파트산, 글루탐산 이것들이 감칠맛이거든요. 이러한 유리 아미노산이 들어있다. 맞아요. 그래서 나와 라 3번을 찾으셔야 돼요. 3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밥을 지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랬죠.